명절을 앞둔 어느 날 동네 소파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가지런히 진열해 놓은 선물 상품들의 눈길이 갔습니다. 참치 세트, 샴푸 세트, 식용유 세트, 과자 묶음까지 이제나 저제나 자기들을 데려갈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차가운 바람에 다시 발길을 재촉했는데요. 문득 어릴 적 외삼촌한테 받았던 종합 선물 세트가 떠올랐습니다. 포장을 열면 먹음직한 과자들이 한가득 들어있던 그 선물 세트 말이에요. 어떤 것부터 먹어야 할지 얼마나 고민이 되던지요. 라디오 방송을 위해 마이크 앞에 앉은 지금 종합 선물 세트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안심마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을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안심마을 소식을 한가득 담아 찾아오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방송 월간 안심 2023년 1호로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안심의 진행을 맡은 차정우라고 합니다. 유라동으로 이사온 지 10년이 넘은 안심마을 사람이에요. 오늘 방송을 종합 선물 세트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이 방송이 선물 같은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마을 소식을 선물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선물 세트에 담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요. 정성껏 준비할 테니 마음껏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간 안심 그 첫 방송을 축하하며 희망찬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마음 포근한 의사였죠. 최송화를 연기했던 전미도가 부릅니다. 버터플라이.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전미도가 부른 버터플라이 들으셨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봅슬레이 국가대표의 자충우돌 도전기를 다룬 영화였죠. 영화 국가대표에 삽입됐던 곡입니다. 러블홀리스의 노래가 원곡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재미있게 봤던 터라서 전미도의 노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 비록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오르라고 도전하는 이 노래 가사가 새해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청취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한 달 브리핑 시간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안심마을 곳곳에서 진행됐던 행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들은 2022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 행사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을 밴드나 지인들의 SNS를 통해 접한 소식들을 간추린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1월 26일 넥스트 안심과 반가운 마을학교 둥지가 함께 동네 구석구석 오가면서 줍깅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줍깅이라고요? 아, 쓰레기를 주웠단 얘기군요. 덕분에 동네 청년들과 아이들이 지나간 자리가 환하게 빛났다는 소식입니다. (11월 30일부터) 3주 동안 매주 수요일에는 땅과 사람 이야기에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철학, 건축, 삶과 죽음 등 묵직한 주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연말을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다들 철학관 차리는 거 아닌가요? 12월 1일부터 와글 사회적 협동조합 주최로 제2기 라디오 제작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구 동구 FM에서 활동할 DJ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대구 동구 FM이 입주한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후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의 각 층별로 특색 있는 메뉴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어쩌나 이날 운문댐 상수관 공사로 단수가 되었었는데요. 무사하게 그리고 성황리에 치렀다고 합니다. 액땜 제대로 했네요. 12월 3일에는 안심협동조합을 비롯한 안심마을의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서 2022년 안심마을 협동김장이 진행되었습니다. 무려 600kg이 넘는 배추가 김치로 탄생했는데요. 이것도 줄어든 거라고 하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매년 12월 첫째 토요일에 마을 김장이 있다고 하니 내년에는 저도 한번 가볼까 싶네요. 사실 속마음은 수육이 탐나는 거기도 하고요. 12월 10일에는 한사랑 어린이집 학부모 중에서 아빠들과 아이들이 참여하는 아빠 캠프가 열렸습니다. 아빠들은 모처럼 엄마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캠프의 최고 수혜자는 엄마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월 17일에는 넥스트 안심 주최로 안심마을 미래포럼이 열렸습니다. 안심마을에 사는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장년 대표까지 마을살이 하면서 느끼는 점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심마을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요. 12월 18일 둥지에서는 제5회 안심 동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국제영화제가 아니고요. 찾아가는 베리어 프리 영화관을 내세우면서 3편의 단편 영화가 상영되었는데요.
작년에 왔던 영화지 죽지도 않고 또 왔네라며 너스레를 떨었는데 내년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거 100회까지 가야죠. 12월 24일 땅과 사람 이야기에서는 유라동 산타 행사를 통해 동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선물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매장 앞에 빨간 양말이 내걸린 걸 보니 왠지 제 이름은 없나 두리번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옆집이죠. 동네 서점 책방 아이에서도 사랑의 몰래 산타 대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했는데요. 산타는 없다는 말, 이 동심 파괴가 적어도 우리 마을에선 사실이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안심마을 소식을 긁어모은 한 달 브리핑이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여러분은 지금 FM 104.5MHz 대구 동구 FM의 월간 안심을 듣고 계십니다. 한 달 브리핑 이후에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달에는 9개의 이야기 보따리를 선물로 골라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떤 행사는 제가 직접 참여했었고요. 또 대부분은 소식으로만 접한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코너를 통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행사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직접 참여하시면 더욱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서는 마을 소식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죠. 많겠죠. 그래서 땀과 사람 이야기 마을 밴드나 아니면 방송국 나중에 밴드나 홈페이지가 생기겠죠. 그런 곳에 연락을 주시면 글을 올려주시면 이 코너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목소리. 이제 다음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할 코너는 앞서 한 달 브리핑에서 살펴봤던 여러 소식들 중에서요. 한두 개를 골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안심마을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마을 밴드나 SNS에서 접한 소식만으로는 그 행사가 가지는 어떤 자세한 내용이나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행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관계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스튜디오로 또 모셔서 인터뷰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소개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안심마을 목소리의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넥스트 안심입니다. 한 달 브리핑 코너에서 소개했었죠. 둥지 아이들과의 마을 줍깅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마을 미래 포럼에서 세대 간 목소리를 또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안심의 관계자를 만나서 이 두 가지 브리핑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지금 카페 사람 이야기 혁신점에 나와 있습니다. 넥스트 안심 관계자 두 분을 모시고 넥스트 안심이 어떤 단체이고 또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넥스트 안심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상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 이야기에서 일하고 있고요. 넥스트 안심에서 같이 활동하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넥스트 안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가 특별히 뭔가 역할을 아직 구분할 만큼이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굳이 구분하자면 저는 다음 달에 뭐 하지? 이 생각하고 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지? 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을 웃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넥스트 안심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안심마을에 살고 있는 20, 30대 청년, 그리고 이 마을에 직장이란 이유로 이주해온 20, 30대 청년, 그리고 동네 친구가 필요한 20, 30대 이 동네 사람들, 하여튼 20, 30대의 세대 속에 있는 요 동네에서 일하거나 살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든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보통 이렇게 모여서 술 먹습니다.
뭐 건강한 생각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술 친구들의 모임 아닌가요, 그러면? 또 몇 명쯤 되나요? 지금 저희가 톡방에는 15명, 16명 정도 있습니다. 네. 마을로 이주해온 청년이란 표현이 되게, 뭐랄까, 그 이주 노동자 때문에 그런 그 느낌이죠. 색다르게 다가오는데, 원래 이곳에서 자란 청년들과 또 이주해온 청년들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주해온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직장 때문에 이 동네에 와서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아마 제가 유일하게 이 동네에서 일 안 하고 사는 사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가입 조건?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몇 살까지, 네, 넥스트 안심에? 저희는 그 나이는 없고요. 그 이상환의 그 사상 검증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상검증? 예. 특별히 그 종교가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사상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저 순수한 술 먹는 모임이다. 사상 검증이라는 제도가 뭐, 있습니다. 사상이 있어도 술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 몇 살까지라고 하니까 이제 저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뭐 꼭 그 주민등록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그 이제 정신 연령이 좀 비슷하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이제 특별히 오셔서 꼰대 짓을 안 하신다면 최근에는 그 한결이 아버님도 한번 이렇게 넘어오셔가지고 같이 재미난 시간도 보냈고, 건우 아버님도 오셨다가 지갑 분실하고 가시고 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40대를 넘어 50대까지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네. 넥스트 안심이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넥스트 안심을 처음 접한 게 그 둥지 아이들과 함께 한 줍깅이었어요. 그 쓰레기를 줍는다 할 때 그 줍깅이죠. 어떻게 이 행사를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여러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저희 모임은 순수하게 술 먹는 모임입니다, 정말. 그래서 술을 먹다가 쌓여 있는 술병과 저희 그 보통 이렇게 술을 먹으면 이제 주문해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보면서 이거 조금 곤란한데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뭔가 원래 이제 우리 선배님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술 먹다 보면 세상 걱정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걱정하다가 우리가 줍깅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 같고요. 특별히 둥지 아이들과 함께 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제가 자주 마을의 선배님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우리 넥스트 안심을 지지해줄 12간지를 모은다. 그래서 12달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술 사줄 아저씨를 모으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몇몇 아버님들께서 많이도 사랑해주시고 술도 사다 주시고 이러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분들의 자녀들을 좀 같이 한번 데리고 놀아봐야겠다, 하루 정도는. 뭐 이런 배경들 때문에 둥지의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땅사 주변이랑 그다음에 체육공원을 다녔던 것 같은데 얼마나 모았나요, 쓰레기? 쓰레기를 2포대 모았습니다. 우와. 그날 2포대 모았고, 저희가 이거 이제 줍깅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동네에 생각보다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고, 현수막들이 걸 때까지는 아마 현수막 업체들이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걸고 이후에 관리가 없다 보니까 다 쓰레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누가 좋았었지, 그날? 제가 좋았어요. 그쵸. 네네네. 그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행사였는데 그 여러 단체들이 좀 같이 힘을 보탠 것 같아요. 네네네.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네. 뭐 물품 지원이라든가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제 기준에서 애를 쓴 팀은 협동조합 둥지에서 일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넥스트 안심은 모여 있고 하기로 해서 으쌰으쌰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둥지의 아이들을 모아내는 일, 그리고 중간에서 둥지의 어머님들과 소통해주는 일들을 이제 둥지에 계시는 우리 현예정 쌤이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물품이나 재정 지원을 해주신 이제 조합도 있고 기관도 있지만, 아마 둥지에서 근무하는 그 친구가 제일 고생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좀 뭐 우리가 아무래도 환경과 관련한 어떤 일들을 해보겠다 하니 우리 마을에는 그 안심에너지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마을 단위에서 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에너지 협동조합이 고생했으니까 동생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라고 이렇게 또 재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이제 저희 안심마을에 있지는 않지만 매나 같은 동구에 있는 그 제이샤라고 하는 기업에서 그날 하루 이렇게 저희의 이제 추억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 촬영을 좀 지원해 주셨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밴드에서 봤던 영상이 그렇죠. 제이샤가 제이샤에서. 만든. 네네. 그렇군요. 그 아이들과의 케미는 어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넥스트 안심의 넥스트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 저는 이렇게 좀 익숙한데, 저는 원래 한사랑 어린이집에 근무했으니까,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걸 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낯설었던 이 넥스트 안심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반말하고, 야라고 부르고, 그런 게 좀 어색해 하는 것 같았지만, 다 잘 지낸 것 같다, 특별히. 무사히 행사는 잘 끝났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행사를 치르면서 뭐 느낀 점이랄까 보람이랄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외부에서 활동하는 게 막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죠.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을 보면서 저는 같이 막 걔들 따라다니고 막 쫓아가고 막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힘들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그 애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 마을에 아까 뭐 현수막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유라 공화폐 마을에 쓰레기가 이만큼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 많은 쓰레기들을 줍고 나서 쓰레기를 보니까 와 이렇게까지 우리가 쓰레기 많은 곳에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환경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계속 줍고 또 주면 과연 깨끗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여러분은 지금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을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넥스트 안심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술을 마십니다. 자, 이렇게 넥스트 안심의 존재가 동네에서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줍깅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17일이었죠. 안심마을 미래 포럼을 주최하셨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포럼이 진행된다는 게 저에겐 되게 이제 생소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나요? 네. 저희 넥스트 안심이 제일 먼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쩌다 보니 일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해온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술 한잔 하면 뭐 우리 선배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직장에서 힘든 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 넥스트 안심에 모인 청년들은 어쨌든 이 마을이 좋다 이런 기분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을이 너무 좋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매월 술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가진 이런 고민들을 동네 선배님들한테 좀 공유를 해보자. 동네 선배님들한테 공유해보고 또 특히나 이제 각자가 일하고 있는 그 이제 협동조합들 혹은 뭐 기관들의 장들도 좀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생각들로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보니까 10대부터 40대 넘어서 50대인가요? 작년까지 이렇게 세대별로 이제 모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한 자리 모으기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럼 이제 상환님은 어디쯤에 되는 겁니까? 저는 30대쯤인 것 같습니다. 네. 30대쯤에 끼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그날 행사를 참석하지 않고 신문 기사로 좀 접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심을 매개로 한 안심을 살아가고 안심을 일터로 삼는 분들이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겠지만 또 세대별로 또 다른 그 이해관계가 다른 면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날 뭐 10대부터 작년까지 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오셔서 뭐 10대 친구는 거기에서 이제 안심 아일랜드라는 청소년 의회 활동을 하면서 보람찼던 이야기들, 또 안심 마을에 살고 싶은 이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나눴고, 또 20대 친구는 이쪽에 이제 직장 때문에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 마을에서 갖고 있는 장점들, 자기가 여기서 관계 맺으면서 느꼈던 보람,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고, 30대로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어떤 이 마을에서 정말 보람찼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저는 조금은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서 일과 마을이 조금 분리될 필요는 있다. 네, 이런 조금은 딱딱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40대 분은 우리 마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장점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다양한 세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소통의 원활함을 얘기하면서 이 마을이 정말 그것이 장점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작년층 분도 마찬가지로 이 안심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마을에 이런 포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시면서 좀 각 세대의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마을에 대해서 느꼈던 얘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이 마을로, 저 역시 이제 마을로 이주한 지 10년이 이제 넘었고요. 세대로 치면 이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그쯤에 있는데, 보통은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을 이제 떠나는 게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제 그랬고, 이제 일터로서 아니면 이제 마지막 그 거주지로서 그 정하게 되기까지는 고향을 떠나서 어딘가에 가서 이제 사는 게 그래도 좀 일반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이곳에 그 안심마을이라는 곳을 좋아하고 또 장점이 있고 이곳을 이제 계속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조금은 이제 생소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떠나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가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바로 서울로 가서 이렇게 어떤 이제 회사에서 근무도 하다가 공익 근무하러 잠시 안심마을에 내려왔다가 학교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일을 좀 더 하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대구 왔다가, 근데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유럽 가서 공부하다가 다시 또 안심으로 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저희 이제 집사람이랑 결정을 내린 것이, 그래도 안심 같은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이제 든든한 뒷배 형님들이 많은 동네가 좋은 것 같다.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코로나 걸렸을 때 건강하라고 우리 집 문고리에다가 죽 걸어주는 아줌마가 있는 동네가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배경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인식이 되게 저한테는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살고 싶다라는 이유가. 네, 저도 비슷한데요. 물론 그러니까 떠난다는 게 익숙한 게 맞고,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저도 떠나서 여기에 오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오게 된 것 같고, 이 마을이 관심이 있었고 오고 싶었던 이유는 그 다른 사는 지역보다 조금 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고, 관계 맺을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이 마을은 정말 그런 동네인 것 같아서 계속 정착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제도 뭐 땅가 사람이 얘기에 잠깐
가면 막 그 앞에 있는 직원분이 제가 아는 넥스트 안심 형이잖아요. 그러면 반겨주고 뭐 딸기 하나 사줄까 해서 딸기 사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동네가 저는 여기인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이 동네에 살고 싶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주해 온 사람으로서 이제 여기 10년이 이제 넘어갔는데, 만약에 제가 이 동네에 살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대구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과 학교와 교회 뭐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내가 대구에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에서 관계 맺으면서 또 같이 놀면서 지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을의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또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연어가 이제 생각이 났거든요. 돌고 돌고 갔다가 다시 고향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 연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그 미래 포럼에 대한 이야기 좀 이제 정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행사에 좀 의미를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처음 행사였고 또 신선한 시도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을에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첫 자리를 만들었다. 이것도 저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가장 큰 의미는 우리 넥스트 안심이 줍깅도 물론 이제 우리의 첫 모임이기 행사긴 했지만 넥스트 안심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우리 넥스트 안심의 이름으로 동네에 살고 있고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동네 선배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었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하던 고민을 마을에 좀 던져서 마을도 같이 한번 고민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큰 성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규 씨는 어떠신가요? 저도 제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든 간에 제 이야기를 넥스트 안심에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마을에서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게 제일 큰 거 같고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마을 전체가 정말로 말 그대로 넥스트 안심, 우리 마을의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히 청년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막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10대, 20대, 30대, 40대 작년까지 모든 안심마을에 사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마을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특징을 가진 안심마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또 모습을 그려나갈 때 어떤 모습을 그려나갈 때 우리 마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물음표를 던졌다는 점이 이 포럼의 가장 큰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처음으로 시작한 그 마을 포럼이 2회, 3회, 4회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면서 마을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넥스트 안심의 넥스트, 다음 행보는 어떤 게 될까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아직 이제 저희 넥스트 안심도 결정한 게 없어가지고요. 아마 1월 달이 되면 치열하게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준에서 생각하는 바는 이 넥스트 안심이란 조직을 조금 더 공식화시켜야겠다. 공식화시키고 이 넥스트 안심이라는 조직을 지위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저희가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의 가장 큰 이제 고민은 이 동네에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러려면 어쨌든 뭐 공동체도 좋고 지지도 좋고 뭐 소통도 좋지만 어쨌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이 동네에서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이야기해 나가고 뭔가를 팔려고 시도할 겁니다. 동네 선배님들한테. 뭔가를 팔려고 시도할 텐데 사주셔야 됩니다. 민규 씨는?
뭐 이런 대외적인 행보는 장관 선생님께서 얘기하셨고, 저는 요 행보에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 넥스트 안심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커뮤니티가 좀 더 활성화되고, 진짜 모두 지금도 형 동생 뭐 누나 동생이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우리 마을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이제 인터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청곡 하나 받겠습니다. 뭐 생각나는 노래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노래는 없는데요. 저는 요즘 넥스트 안심하면 그 생각나는 노래가 그 제목이 뭐지? 넥스트 레벨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넥스트 레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에스파 노래, 에스파 맞나요? 네, 저도 지금 가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라가 버렸어. 저희 넥스트 안심에 술 먹으면 춤추는 애들 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맨날 넥스트 레벨 열심히 하시는데 넥스트 레벨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 플레이리스트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home ground. 위협에 맞서서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상상도 못한 blackout. 유혹은 깊고 진해. Too hot, too hot. 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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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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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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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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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see the new info. 적대적인 고난과 슬픔. 널 덮아 벤진화시켜. Tha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lead,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다.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 work it, work it out. 감당할 수 없는 절망도 내 믿음을 깨지 못해. 더 아픈 시련들마저도 난 잡은 손 놓지 않을게. Beat drop, novice calling.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광야의 곁을 내지 마라. 약속이 깨지면 모두 걷잡을 수 없게 돼. 언제부턴가 불어내지 않은 신호. 널 파괴하고 말 거야. Come on, show me the way to go some more. Yeah, yeah. Black Mamba 만들어낸 광각 quest. 에스파이로 분리시켜 먹길 원해. 그래 중심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비난받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착각 속에 난 미술이 아이들을 불러봐. 에스파의 next level 포스를 열어봐. 이건 real world 깨어났어. We against the villain, what's the name? Black Mamba. 결국 난 문을 열어. 그 빛은 내가 fire. Too hot, too hot. 난 궁금해 미치겠어. 이 다음에 펼칠 story.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달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I'm on the next level. 더 강해져 자유롭게 Next level. 난 광야의 내가 아냐. Next level. 야수 같은 나를 느껴.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네, 청취자 여러분,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듣고 오셨습니다. 네, 손으로 열심히 꺾는 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네, 관절이 지금 아플 지경입니다. 자, 이제 두 분을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실 이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네, 남겨주십시오. 동네 분들에게. 네. 우선 동네 분들 제가 이렇게 이 마을에 계속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런 고국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저희 넥스트 안심 지금까지 잘 놀고 있었고 지금 마을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에서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또 보람을 많이 느껴 갈 예정이니까요.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많은 응원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상환 씨. 네, 저는 인터뷰 이제 마칠 때 되니까 괜히 그 동네 선배님들한테 우리 넥스트 안심이 큰일을 할 것처럼 이야기해서 기대하게 만든 건 아닐까 이 고민이 드는데 저희는 술 먹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술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큰 기대하지 마시고 저희가 있는 듯 없는 듯 기억하지 마시고 저희가 찾을 때만 나타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민규가 이번 미래포럼 때 이야기했던 게 사실 전부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일과 공동체를 조금 더 분리하고 우리 동네 청년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조금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배님들께서 애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넥스트 안심의 이상환, 김민규 님이었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떨구고 한숨진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감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넥스트 안심의 관계자 우리 마을 청년이죠. 이상환, 김민규 두 분의 목소리에 이어서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들으셨습니다. 인터뷰 중에 연어 얘기가 나와서 골라봤는데요. 안심마을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든 아니면 직장 때문에 이주해온 곳이든 우리 청년들에게 이 안심마을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코너는 우리 동네 ASMR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ASM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ASMR은요, 잠깐 영어를 써볼게요.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줄임말로요, 자율감각 쾌감 반응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떤 유튜브 콘텐츠에 보면 바삭거리는 그 치킨 먹는 소리나 아니면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소리를 강조해서 들려주는 그 영상들이 있어요. 이 영상에 포함된 소리들은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공부할 때나 무언가 집중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우리 동네 ASMR 코너에서는요, 동네 어디에선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아이들 노는 소리, 자동차, 비행기, 기차, 아니면 사람들이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소리 등 마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시도로 지난 12월 25일, 그러니까 성탄절 오후에요, 금호강변 산책길에 나가서 소리를 녹음해 봤습니다. 그날 오후는 여전히 좀 쌀쌀한 추운 날이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따뜻한 햇살을 즐기러 나온 주민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금호강변 산책길 어느 벤치에 앉아 녹음한 소리. 조금은 적막할 수도 있겠지만요. 한번 그 겨울의 오후 따스한 벤치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죠.
네, 금호강변 산책길에서 녹음한 ASMR 들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럴 줄 몰랐는데요. 막상 녹음된 소리를 듣자니 마음이 차분해져서요. 어떻게 말을 이어가게 가야 할지 좀 고민하게 됩니다. 또 녹음된 곳이 어떤 풍경인지 어떤 장면인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비행기 소리, 또 산책하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 까마귀, 까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기차, 비행기 등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다양한 소리가 녹음될 줄은 이제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도 있었고요. 한마디로 한적한 일요일, 특히 그 성탄절 오후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고즈넉한 풍경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노래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이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노래가 떠올라서 골라봤어요. 바로 이소라가 부릅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여러분은 지금 FM 104.5MHz 대구 동구 FM의 월간 안심을 듣고 계십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들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느덧 첫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막연하기만 했던 방송이었는데요. 막상 하나씩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끝까지 오게 되었네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고, 또 마을 소식 하나하나를 선물처럼 이렇게 고르면서 준비한 기획이었는데요. 이 첫 번째 선물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코너가 한두 개 더 있긴 했는데요.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다 보면 박씨 물어다주는 제비들처럼 소식을 물어다주는 분들이 그런 도움의 손길이 늘어나겠죠. 월간 안심 2023년 1월호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장을 닫습니다. 2월호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안녕.